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왜 한숨 쉬냐면, 뭐 한심해서 이런 거 아니라, 이거,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한숨이 다 좋다는데, 다리 떠는 것처럼. 다리 떠는 거가 장점이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단점 하나, 복 나가는 거 빼고는. 한숨 쉬는 것도, 그쵸? 이제 걱정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딴소리 했고 1번부터 볼게요. 우리 이제 자본구조에 대한 이론 배웠잖아요. 문제 풀어보시면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반 정도는 이 말 문제고요. 절반은 또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제 어떤 조합으로 많이 나오면요. CAPM. 우리 SML 수식 있잖아요. 혹은 시장 모형. 이거 뭐 기대값 주면 SML인 거고. 어떤 표준편차 나오면 시장 모형인 거고 기대값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마다 거기다가 MM1963 얘네들은 이제 짬뽕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대부분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출제위원께서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단편적인 지식보다는요 여러 이론에 걸쳐 가지고 좀 복합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거를 좀 선호해요. 실제 과거 기출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풀다 보면은 뭐야 이거 이럴 때는 뭘 쓰지 이럴 때는 뭘 쓰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뭐 공식 같은 게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우리 보면은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잖아요. 뭐 1번하고 2번이 조합일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문제가 주어졌을 때 1번, 2번, 3번이 주어질 때는 어떤 조합으로 문제 풀어라.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냥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 외우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이 내용 자체가 이렇으면요.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주어진 정보가 이거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볼까? 이렇게 이제 가시면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1번 보죠. 자본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자, 지분의 분산 정도가 크거나 이거 얘기는 어떤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은 소유 경영자, 내가 주주면서 경영인, 이 사람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말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문 경영이 있을 때다. 그렇죠? 경영자의 지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한다. 경영자의 지분이 없으면요.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은 증가한다라는 거죠. 100% 주주면서 경영자면 주주하고 자기 자본의 그렇죠? 대리 비용은 존재하지 않고 증가할 수 있다. 얘는 맞는 얘기. 지금 문제는 아는 거, 틀린 거 고르려니까 아이고 답은 아니다. 2번. 자, 밀러 1977. 그치? 우리 어렵게 공부했어요. 하지만 1차 시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다예요. 자, 채권 시장이 균형일 때 채권 시장이 균형이 언제냐? 요거 있잖아요. 요거 KD 뭐 1마일 틀인가? 이거하고 요거 아니지. KD하고 1마일 틀었나? 요거하고 얘도 KD가 아니 R0. 참나. R0 1마일 T잖아요. 이제 세율이 얘는 이제 법인세고 얘는 이제 소득세인 거죠. 여기가 이제 채권 시장의 균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채 기업과 무부채 기업의 가치는 동일하다. 이거 우리 배웠죠? 잘 모르면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자, 자본 조달 순위 이론은 최적 자본 구조, 최적 자본이다라는 말 자체를요. 우리가 이제 말장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점이 있어. 예를 들어 말장난하면 이런 거죠. MM1958을 예를 들게요. MM1958에서 최적 자본 구조. 이 최적 자본 구조는 모든 부채 비율에서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최적 아니냐. 그렇죠? 말장난하면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최적 자본 구조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어떠한 어떤 자본 구조가 어느 하나의 점이나 어떤 영역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 존재한다는 거지. 해가 이처럼 수많은 거 우리가 이제 보시면 가치로 한다면 가치가 아니라 이렇게 볼까요? WCC 퍼센트 한다면 WCC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부채 비율에 상관없이. 그럼 얘는 뭐예요? 기업가치 극대화는 이 해가 무한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의 스킬인 거예요. 최적 자본 구조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니까. 자, 부채 비율이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주주하고 채권자의 그 대리인 비용이 커진다고 했어요. 그 중에 위험 선호 요인. 이 위험 선호 요인은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쉽게 보면은 NPV가 의문수인 투자. 그래서 위험 선호 요인을 다른 말로 하면 과대 투자 요인이라고 해요. 과소 투자 요인은 NPV가 0보다 크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이래봤자 주주한테 들어간 게 없으니까요. 재산 도피 요인. 그래서 우리 개혁했잖아요. 과소 투자 요인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는 확실하게 예제에서 마피아 형님 나오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는 확실하게 돈을 벌지만 사람들은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NPV가 양수지만 그런 투자하는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오히려 로또 사는 거 이런 거를 선호한다고 재산 도피 요인 그죠 도망가는 거 마피아 형님이 못 찾도록 어디 도망가서 숨는 거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자, MM에 의하면 법인세가 존재하는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이게 틀려요. 왜 틀리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1-t에다가 b분의 v k2하고 s분의 v라고 할게요. MM1963에 따르면 최적자본 구조는 부채를 제일 많이 쓸 때예요. 즉 뭐냐면 s가 0이고 b가 1일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0이가 0이 되고 얘하고 값이 같아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D 1-T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그 MM1963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1-T하고 V하고 VA였잖아요. B하고 VL일 때, 즉 이때가 최적 자본 구조잖아요. 그럼 이게 1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뭘로 수렴하냐? 1-T예요. 직관적으로 볼게요. 뭐야? WACC는요. 요 뭐냐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그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좀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WACC로 보는 거는 단순하게 서로 간에 어떤 영향력이 없이 단편적으로 있는 거를 그냥 단순히 가중평균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요 K0는 그러한 자본 비용, 자본 구조에 따라서 어떤 자본 비용이 변하는 것까지도 감안한 건데 자, 봐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뭐야 숫자상으로는 WC 이게 맞지 않아?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냐면 기업이 100%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기업이 어떤 주주 관점에서 부담하는 위험은 첫 번째 사업 위험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무 위험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기업이 100% 이제 부채가 없으면 주주는 없어지고 채권자만 생겨요. 채권자.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재무 위험은 당연히 부담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기 안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사업 위험은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는데 요 기업이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사업 위험은 이거고. 근데 문제는 사업 위험도 세후 기준으로 부담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자, 요 4번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얘기 하면은,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은 옵션을 배울 거예요. 옵션 보면요. 옵션 관련해서도 이걸 배우는데, 실물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실물 옵션. 그래서 옵션을 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 주주의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채권자 가치 평가 두 개 더하면 기업 가치가 나오잖아요. 옵션을 통해서도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한번 들어만 봐요. 뒤에 어차피 배울 거니까 그때 한번 또 들으면 반가우니까. 보통 이제 콜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콜옵션은 여기가 기초자산. 여러분들이 입문을 들었다고 가정하니까 여기가 이건 이제 기업 어떠면은 주주의 가치라고 볼게요. 주주의 가치. 여기 기초자산 대신은요 기업 가치예요. 요 기업이 100이 채권자를 100만큼 차입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주의 가치라고 쓰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10이 됐어. 그럼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10은 다 채권자 가져가니까. 기업 가치가 90이에요. 그럼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기업 가치가 100이에요. 그럼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100 밑에인 경우에 주주 가치는 0밖에 안 돼요. 근데 기업 가치가 110이 됐어요. 주주는요. 채권자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가져가겠죠. 요만큼, 여기 10만큼 가져가겠죠. 120이 됐어요. 20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콜옵션의 모양인데요.
옵션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옵션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재 그래도 옵션의 변동성이 큰 투자일수록 주주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기업 가치예요. 그러면 주주는 유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한이 있어요. 요만큼 움직이는 투자한. 이게 A 투자한. 그러니까 잘 돼도 요만큼, 망해도 요만큼. 하나 투자한은 여기 현재인데 기대감은 똑같은데, 그렇죠? 얘가 이만큼 움직이는 투자가 있어요. 이만큼. 잘 되면 어차피 0. 그렇죠? 아니야, 못 되면 0. 잘 되면 내가 높이까지 가잖아, 주주요. 그럼 주주는 어떤 거 투자하냐? A하고 B 중에 기대값이 똑같은데 변동성이 큰 B를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A보다. 이게 바로 위험에 대한 투자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본다면 우리가 단순히 포트폴리오 지배 이론에 따르면 A 투자하고 B 투자 둘의 기대 어떤 투자 수익이 같아. 근데 변동성은 B가 커. 그럼 당연히 A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안정적인 투자. A 투자가 아닌 B가 양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 투자를 선택하지 않고 주주는 B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옵션 배울 텐데요. 전통적인 재무 관리에서 이러한 어떤 경제 주체들,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들의 요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때문에 오는 요 서로 간의 어떤 가치 변화를요, 전통적인 재무 관리에서는 좀 깔끔하게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사례를 들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요 파생상품 쪽에서 옵션을 배우면요, 야, 이걸 이제 수리적으로 딱 보여주니까 너무 명확하게 설명이 좀 잘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문제 풀다가 별말을 다 하네. 어쨌거나 적정하지 않은 거 4번. 뭐 이건 뒤에 가면 옵션 때 또 배우니까 그때 보죠. 자, 2번 볼게요. 이런 문제 좀 싫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회계사 1차 시험은 타임어택이 있는 시험이에요. 내가 안다고 다 풀면 좋겠지만 다 푸는 동안에 뭐 종치면 뭐 다 못 푸는 거지. 그쵸? 예를 들어 100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 100문제를 다 알아. 시험 시간 60분이야, 예를 들어. 내가 100문제를 다 풀려면 나는 100분이 필요해. 그러면 다 못 풀고 똑같이 60분인데 난 60분에 이 중에서 예를 들어 70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럼 70문제 푸는 게 낫죠. 나머지 다 알더라도. 타임 어택이 있는 시간인데, 예, 시험인데 제가 왜 2번 같은 거 싫어하면 이게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야 되니까요. 어려운 건 아닌데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요. 이런 거 풀려면 짜증도 나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시험 문제 풀어봤지. 문제를 읽어보면요. 또 문제 길어요. 무부채 기업이 유기업이 연간 기대 영업은 2억 원이고, 무부채 기업이니까. 자, 그럼 부채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L기업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연간 기대 영업은 5억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유기업, L기업 그러면 똑같은 기업인데, 자본구조를 부채를 써가지고 L기업이 되고, 부채를 쓰기 전에 유기업이 되고, 같은 기업인데, 이렇게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이 문제는요. 유기업의 기대 영업이익이 2억 원이에요. L기업은 기대 영업이 3이야 5야. 5억이죠 5억.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예요. 이건 이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두 기업의 주식의 수익률. 그러니까 U하고 L은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지고 자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하고요. 기대 수익률. 표준모차가 주었어요. 그럼 CAPM을 이용해 가지고 뭘 쓰는구나. 무혐의자율까지 완벽하게. 자, 법인세율이 40%.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CAPM과 자, 법인세가 있는 MM 이론. 그러니까 1963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이론이 성립한다. 자, 첫 번째 하나씩 가죠. L기업의 베타가 얼마냐? L기업. 그럼 우리가 베타는 이렇게 계산하지. 만만한 게 이거지 뭐. 시그마 LM이야. 얘는 시그마 L 로 LM이네. 표준변차가 얼마지? 20%래네. 0.2. L의 표준변차는 50%. 0.5. 상관계수는 0.6이에요. 하면 3이네. 그럼 1.5가 나오네. 1.5? 맞네. 저 틀린 거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유기업의 자본 비용은 자, U를 기업은 U도 베타 U를 계산하면 되겠네. 똑같이. 그죠? 0.2에다가 0.2죠, 여기. 0.2 곱하기 0.4. 베타가 0.4야. CAPM이 성립한다며 ERU라고 한다는 거는 무혐의자율 5%. 베타가 유기업이라며 0.4 그냥 쓰면 돼.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20%.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하고 표준편차가 서로 같잖아요. 20%. 무혐의자율 빼고. 그럼 얼마가 나오지?
제가 이거 계산해 봤는데 11% 이렇게 나와요. 맞네. 자, L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 그러니까 L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중평균 자본은 로에다가 1마이너스 T에 B하고 V를 계산해요. 로를 기하면, 그쵸. 로를 구하려면 L기업의 그쵸? 무부채 베타를 계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L기업의 베타가 우리가 1.5를 계산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MM1963이면은 무위험 이자율로 기업이 언제든지 차익하고 대출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마다 모형을 보면은 원래 일반 모형이 이거잖아요. 베타 L은 베타 U 플러스 맞나? 베타 U 빼기 베타 B 1마이너스 T 이게 원래 일반 모형인데 자 법인세가 있는 MM 이론을 우리가 이제 성립한다고 얘기하면은 이 기업들은요 무부채가 아니죠. 무위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쓰고 있는 부채도 무위험 부채고, 그러니까 베타 B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베타 B를 쓰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베타 B 없이 베타 U에다가 베타 U 1-T B하고 S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봤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문제에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이 조건이 이게 뭐예요? 요게 제가 위에 얘기한 거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베타 B가 0이 아닐 때, 즉 위험 부채를 쓸 때예요. 밑에 있는 얘기는요. 무위험 부채를 쓸 때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MM1963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기업들은 무위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가 MM1963에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게 1.5를 계산했어요. 1.5.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베타 U예요. 베타 U 플러스 1.5 1 마이너스 법인세가 얼마였지? 0.4. 이 회사의 부채 비율 100% 주었어요. 곱하기 1. 베타 U를 구할 수 있겠죠? 베타 U 계산하면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0.9375. 0.9375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롤을 계산하려면 얘는 사업연만 있는 거니까 무위험이자 5% 베타 0.9375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요거잖아요. 15% 이렇게 하면은 로가 얼마냐? 얘가 19.0625 19.0625%가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19.0625에다가 1-0.4 곱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얘가 15.25%인가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3번이 12.25니까 정답은 3번이고. 자, 유기업의 가치는 얼마냐? 자, 유기업은 보면 어떤 기업이면은 이제 무부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이 2번에서 구했잖아요. 자기 자본 비용이 곧 유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에요. 그 VU는 법인세가 있는 환경이니까 EBIT 1만 T에다가 로 하면 돼요. 연간 기대 영업이 2억이고 2억 그다음에 1-0.4 그다음에 여기다 11%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10.91 나와요. 이렇게. L기업 가치를 계산해야 돼요. 유기업 가치를 계산하니까 L기업의 가치. L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우리가 얼마 나왔죠? 여기 나왔는데 여기 15.25가 나왔잖아요. 그럼 L기업은 VL은 똑같이 하면 돼요. EBIT 1만 T에다가 이제 K0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니까 L기업은 연간 5억 영업이 1-0.4 15.25%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 나오면 19.672일인가 나와요. 19.672일하고 여기 10.91 빼기 10.91 빼면요 8.7 이렇게 나와요. 약간 뭐 숫자 소수점 하나가 좀 다르거나 그럴 수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단수 차이라고 보니까요. 다 틀리고 여기서 맞는 정답은 3번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길어야 2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죠. 알고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얘는 못 풀겠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더구나 이제 그 회계사 1차에서 경영학 중에 재무관리 비중이 많아졌잖아요. 몇 대더라? 그죠? 재무관리 비중이 전체 시험 문제 80%인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경영학이 이제 6, 7문제밖에 안 나오고 다 재무관리다 보니까요.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골고루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게 있어요. 또 풀다 보면 또 돼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볼게요. 이런 문제도 짜증나는데 제가 짜증난다고 뭐 시험 문제 안 나오겠어요? 짜증나는 문제 제가 짜증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등장했구나 보면 돼요. 그러면 문제 풀기가 귀찮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무위험 부채를 보유한, 그러니까 A기업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위험 부채니까 요 회사들은 어떤 무위험 부채로 자본을 조달하는구나. 그럼 베타 B는 0이구나라는 말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현재 법인세율은 30%래요. T는 30%. 주식의 베타는, 그러니까 근데 무위험 부채를 보유했으니까 요 베타를 우리가 베타 L이라고 할 수가 있죠. 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기업과 부채 비율을 위해 모든 것이 동일한. 자, 이 무부채 기업 B는 무부채 기업이에요. 무부채. 모든 게 똑같아. 이런 경우에 우리가 베타 U를 쓰는 거죠. B가. 그때 베타가 1이에요. 자, 그때 기업 가치가 50억. 누구에 대한 기업 가치나? VU에 대한 기업 가치가 50억이라는 거예요. 법인세율은 똑같이 30%다. 뭐 똑같겠죠, 둘이. 자, CAPM과 MM1963을 가정할 때 A기업의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 그게 뭐냐? B 곱하기 T가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VL은 VU 플러스 BT인데 지금 문제는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B를 구하면 되겠구나. 금액이 얼마냐? 그럼 우리가 이 회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구하려면은 뭐 역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보죠. 회사의 가치는 여기 B하고 S가 있잖아요. B 플러스 S는 VL이겠죠. 왜냐면 얘는 저 부채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부채 비율을 좀 일단 계산해 보죠. 부채 비율을 계산하려면 하마다 모형을 좀 쓰면 돼요. 하마다 모형이 부채 비율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공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지금 L이 2고 무부채가 1이고 1 마이너스 0.3 곱하기 B분의 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얘가 넘어가잖아요. 1은 0.7 곱하기 B분의 S예요. B분의 S는 이걸 소수점으로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분수 있을 때는 이게 딱 안 떨어지잖아요. 얘는 사실상 10분의 7 곱하기 B분의 S잖아요. 그러면은 7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럼 B가 얼마냐? 10이야. S가 7, V는 17인 거죠. 자, 그 다음에 VL은 VU 플러스 BT예요. 자, VL이 17이면 B는, 그쵸? B는 17분의 얼마로 해야 되지? 10 하면 이게 V죠?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나? 그쵸? B는 17분의 10. 왜냐면 전체 기업 가치 중에 10만큼 차지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VL. 이러면 되겠네. B라는 거는, 그죠? 전체 기업 가치 중에 17분의, 그게 10, 그죠? 10만큼 B가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VL이라는 게 있고 VU는 지금 문제에서 50억 주어졌어요. 자, T 알아요. B하고 T는 지금 0.3, 그죠? 0.3이니까 10분의 3인 거죠. 자, 그러면은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을 통해 가지고 미지수 하나를 줄여주는 게 여기서 계산하는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VL은 50 플러스 B 대신에 17분의 10 곱하기 VL 곱하기 얘는 10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 그렇죠? 뭐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요 강의하기 전에 계산해 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VL은 50 플러스 17분의 3 VL이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은 17분의 14 VL은 50 되겠죠. 계산할 수 있겠죠? VL을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면 60.71 정도 나와요. 60.71. 자, VL이 60.7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B 값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요렇게. VL이 60.7이니까 대하면 되죠. B는 17분의 10 곱하기 60.71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B 값이 얼마냐? 지금 뭘 구해야 돼? 그죠? 나왔네. 굳이 이렇게 해도 되고, 맞아. 지금 구하는 게, 요거죠? 그러면은 이제 VL이 60.7을, VL은 VU 플러스 BT니까, 바보처럼 VL 빼기 VU는 BT. 우리가 구하는 건 이런 거니까 얘가 60.7을, VU가 50이니까 10.7을 이렇게 나오네. 10.7. 바보같이. 그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 3번 문제 풀 때는 이런 문제가 예전에도 같은 타입으로 나왔어요. 물론 공부를 해야지 같은 타입으로 나와도 얘가 예전에 내가 같은 타입이 나왔던구나 라고 파악되지 공부를 안 하면 잘 몰라요. 어쨌거나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되죠. 자, 5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편안하죠, 마음이. 자본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MM에 따르면 1963
이게 하나의 우리 고유명사처럼 보는 거예요.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 그 자체가 최적 자본 구조는 부채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라. 맞는 얘기야. 근데 지금 문제는 틀린 거 고르래요. 빼고. 2번. 대리비용에 따르면 부채 대리비용과 자기자본 대리비용 합인 총 대리비용이 최소가 되면서 최적 자본 구조. 맞는 얘기야. 상충이론, 파산 비용 이론. 부채 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절감 효과와 기대 파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최적 자본 구조. 맞는 얘기야. 그렇죠? 자, 밀러 또 나왔다.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같은 점. 이게 시장에서 균형이죠. 경제 전체의 균형 부채랑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개별 기업의 어떤 최적 자본 구조. 왜냐면 밀러 1977은 VL은 VU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어떤 최적 부채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별의 최적 자본 구조를 결정된다. 그렇죠? 얘는 틀린 거니까 정답. 자, 디안젤로 마슬리스 밀러 1977을 우리가 바꾼 거죠. 차이가 있다면 밀러 1977에서는요.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야. 단일세율. 여기서는요.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단일세율이지만 비부채성에 대한 세액공제들 혹은 소득공제라는 게 존재해서 유효법인세율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유효법인세율. 유효법인세율이 기업마다 이런 비부채성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유효법인세율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생산자 잉여, 기업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람의 잉여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투자세액공제 비부채성 세금 절세 효과 고려한 유효법인세 차이로 존재한다. 맞다. 지금 틀린 건 4번. 자, 요 14번 문제가요. 맞나? 부채 가치잖아요. 요 14번 문제하고 우리가 뵀던 요 3번 문제랑 같은 개념이에요. 얘는 이제 13년도에 나온 거고 요거를 좀 더 이제 변형해 가지고 나온 게 우리가 아까 3번 문제 본 거예요. 볼까요? 어떤 식으로 같은지. 노트북 액정 제조업체인 테크는 부채를 운용한대요. 부채를 운용하니까 얘는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이구나. 그러니까 주식 베타가 1.56이라면 이걸 베타 L이라고 하자. 자, 감마라는 기업이 줬는데, 자, 얘는 테크하고 자본 구조에 동일한 무부채 기업이에요. 근데 주식 베타가 1.2. 하마다 영 쓰는구나. 1.2 무부채 기업이니까. 자, 기업 가치는 그럼 누구네 기업 가치냐? 지금 별로 얘기가 없으니까 얘네 기업 가치죠. VU는 지금 260억이다. 자, 테크는 지금 무부채 기업이에요. 운용하는 부채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죠? 기업 가치 맞나? 간만으로 테크가 무부채가 아니라 테크는 부채. 무부채 기업이 이런데 지금 얘네 기업의 부채 가치 B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법인세율은 40%이다. MM의 수정 명제 1963을 의미하는 게 MM의 수정 명제예요. 자, 그러면 이 부채를 얼마 쓰는지 알려면 VL은 VU 플러스 또 우리가 BT라고도 하고 요 VL이라는 거는 B하고 S잖아요. B 플러스 S를 더하면 VL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두 개의 어떤 B하고 S의 절대 금액은 모르더라도 그 상대 비율을 좀 알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하마다 모형을 쓰면 되는구나. 베타 L은 베타 U 플러스 베타 U 1-T B하고 S. 자, 베타 L이 1.56이에요. 베타 U는 문제에서 1.2로 주어졌어요. 1.2 1- 법인세가 40% 0.4. B하고 S를 구해야 돼요. 요 B하고 S를 계산하잖아요. 얼마나면 2분의 1이 나와요. 그 얘기는 부채가 1, 얘가 2예요. 자, 기업의 전체 가치가 지금 얼마냐? 그럼 명확하게 잘 모른단 말이야. 볼까요? VL은 VU 플러스 BT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VL은 3이죠. 그러면은 B라는 애는요. 전체 VL에다가 3분의 1만큼 하면은 요 부채 가치가 나오죠. 그렇구나. 여기서 보시면 아까처럼 VU가 260이에요. VL은 260 플러스 법인세율이 40%예요. B 곱하기 10분의 4. 지금 이걸 풀면 되는데, 그죠? B를 계산하면은 모든 게 끝나잖아요. 되는데, 미지수가 B하고 VL이고, 식은 하나야. 근데, 여기 있잖아요. 관계식. 얘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줄여주는 거죠. 미지수 하나 줄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VL로 돼 있잖아요. 그럼 B도 VL로 바꿔줘요. 또 있네요. 여기. 그래서 VL은 260 플러스 B 대신에
3분의 1 VL 곱하기 10분의 4 맞나? 그죠? 뭐 맞겠죠. 자, 이러면은 VL은 260 플러스 30분의 4 VL이네 하면은 30분의 26 VL은 260 되겠네. VL은 260 곱하기 26분의 30이니까 300. 아, VL이 300이네. 그럼 지금 얼마 절대값으로 부채를 얼마 쓰잖아요. 부채가 여기 있잖아요. B는 300에 곱하기 3분의 1은 100이네. 부채 쓰는 거 지금 100억 쓰고 있네. 1번이죠. 이 14번 문제하고 앞에 푼 문제. 자, 봐봐요. 문제가 돌고 돌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지금 20몇 년 동안 거의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문제가 공개된 게 거의 25년 가까이 됐거든요. 문제가 공개되기 때문에요. 뭐 재무 관리가 뭐 20년, 25년 전에나 지금이라 뭐 근본적으로 바뀐 게 있냐? 별로 없어요. 사람 이게 시험이 오래되면요. 문제가 돌고 돌고 그렇죠? 이 개념 알면은 풀 수 있기 때문에요. 기출 문제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좋아요.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얘네들은 이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잖아요. 길잖아요. 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겠어요? 풀어야죠. 자, 무부채 기업인 한성, 무부채, 한성의 베타가 2래요. 자, 베타 U라고 하죠. 2. 자기 자본 비용, 얘는 이제 로라고 할게요. 그렇죠? 무부채 기업이니까 20%. 무부채 기업의 시장 가치가 200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기업은 자 봐봐요. 50억 원의 무혐의자율로 5%를 차입해서 전액 자기 주식을 매입 속한 방법으로 자본 구조를 변경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 50억을 조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50억에 해당하는 주식 가치를 사겠죠. 그래서 자본 구조를 변경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원래는 요거를 발표하면 기업 가치가 BT만큼 증가하잖아요. 그럼 요 증가한 건 다 누구 거예요? 주주한테 간단 말이에요. 보시면 VL은 VU 플러스 BT잖아요. 그럼 VL은 이러겠죠. S에다가 주주가치에다가 무부채 기업의 주주가치, 그다음에 부채 사용하는 거 BT인데 VU 보자. 이렇게 되면 VL은 SL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거기다가 VU 플러스 BT인데 그럼 도대체 요 증가하는 부채 써가지고 증가하는 추가적인 가치는 누가 가져가냐? 채권자는요. 원래 약속한 대로 원리금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증가하면 다 주주 거죠. 그래서 여기 증가하는 건요. 부채 써서 증가하는 건 전부 다 주주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거 증가 50억이라는 거 부채를 쓰는 순간 주주 가치가 오르는단 말이에요. 기업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50억 원어치 주식을 사지만 주식 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 이론 내용에서 봤던 뭐 시장이 뭐 효율적일 경우에 공시하는 순간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몇 주 사야 되냐.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의 문제가 그런 문제고 여기서는 이제 혹시나 그런 문제인가 해가지고 이제 읽어보는 거죠. 법인세율이 40%. T는 40. 자, 부채의 베타는 0.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친절하죠. 수정이론이 성립하면 부채의 베타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CAPM이 가정한다. 자, 지금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 자본 구조가 변경된 다음이에요. 변경된 다음에 옳지 않은 거, 틀린 것만으로 다 골라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거는 자본 구조가 변경된 이후에요. CAPM이 성립하니까 야, 어떤 회사의 어떤 타인 자본 비용 베타에다가 그쵸? 주주니까 베타 L ERM 마이너스 RF네. 베타 L을 구하면 되겠네. 우리 베타 U가 있네. 자, 베타 L은 베타 U 플러스 베타 U 1마이너스 T B분의 S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야, 근데 보시면 야, 이상하다. 자, 봐봐.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내가 만약에 CAPM을 풀려면 지금 뭐가 필요하지? 무혐의자율이 필요하네. 문제는 무혐의자율이 없네. 자,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필요하네. 문제에서 야, 시장 포트폴리오 없네. 야, CAPM 성립한다는 건 좀 페이크 아닌가? 왜? 우리가 계산할 때 주주 자본 비용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SML 선을 통해서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주주 자본 비용 계산할 수 있죠. K2는 로우 플러스 로우 마이너스 KD 1 마이너스 T B하고 S. 그죠? 이거는 우리가 MM1963에서 계산하는 거. MM1964를 계산하려면은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죠. 로우는 얼마냐? 로우는 여기서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APM을 쓰려면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알아야 되는데 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크 같은 거야.
얘는 잊어버리자. 이렇게 쓰자. 20% 플러스 20%. 부채 베타 0이니까 지금 무위험 부채를 쓰잖아요. 부채가 있나? 타인 자본 비용? 여기 있네. 무위험이자 5%. 5%. 법인 세율이 40%. 1만에 40%. 야, 부채비 어떻게 되지? 자, 볼까요? 야, 얘는 지금 VU가 200이었잖아요. 그다음 B를 50만큼 써요. 그럼 VL을 계산하겠죠? VL은 VU 플러스 BT. 200에다가 BT는 50 곱하기 법인세율이 40%. 그러면 220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채 남의 거 50 썼어요. 50. 기업 가치가 220이야. 주주 가치는 170이네. 그러면은 170분의 50. 이렇게 해도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요. 해봤죠. 22.647 이 정도 나와요. 22.647이나 소수점 셋째 따라서 반응을 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요소는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A번은 오르니까 빼고.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죠. 로는 그죠? K0는 1-T B 곱하기 VL이니까 너무 쉬울 것 같다. 이거는 한번 푸니까 20% 1-0.4 VL은 220 B는 50 계산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요 18.184 이 정도 나와요. 18.184. B가 너무 차이 난다. 이거 단수 차이를 넘어선다. B는 틀렸다. 그 다음에 좀 더 지워야겠다. 네, 10원. 기업 가치는 220억. 좀 전에 계산했네. 지운 거. 그죠? 얘는 우리 계산한 거 맞고. 주식의 베타는 얼마냐? 이거 너무 알겠죠? 베타 L은 그죠? 베타 U에다가 또 써보지 뭐. 베타 U 1-T B하고 S. 자, 이제 여기 요 베타 U가 2였잖아. 2 플러스 2에다가 1-0.4. S가 170, S, B가 5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2.35 29 이 정도 나와요. 너무 차이 난다. 그렇죠? 얘도 틀렸다. 자, 자산 베타를 해요. 우리가 이제 주식 베타가 여기에서 2.3529예요. 자, 그럼 자산 베타는 베타 A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각각의 베타 B에다가 V분의 B 베타 S에다가 V분의 S예요. 근데 베타 B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0이야. 그러면 베타 S는 여기 2.3529 곱하기 V는 170이고 그죠? 아니야 220 부채가 여기 170이니까 가중평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1.82가 이렇게 나와요. 틀렸고. 저기서 틀린 것만 고른 거는 B하고 D네. B하고 D니까 4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제 끝인가? 하나 더 있구나. 또 있었네. 19번 몰랐네. 있는지. 자, 네, 레버리지. 레버리지니까 보자 뭐. 자, 올바른 것만으로 선택하래요.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액 수준에서 영업 레버리지가 음액값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DOL을 뭐라고 했냐? 저기 여기에 공원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공원이익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려면 공원이익 빼기 고정비. 이제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액이니까 영업이익이 음수란 말이에요. 얘가 음수. 자, 공원이익은 우리 양수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물론 다른 문제랑 봐야 되는데 공원이익이 음수라고 한다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회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문을 이미 닫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에서는 공원이익이 음수인 회사도 많아요. 스타트업들 가면. 그러니까 이 현실로 본다면 영업이익도 음수고 공원이익도 음수면 플러스인데? 이렇게 이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처음에 A번 제가 이제 뭐 잠깐 옛날 얘기하면 회사 이제 그 시장에서 재무관리 강의하려고 이거 준비하는데 이런 문제 풀면은 아닌데 현실에서는 스타트업도 존나게 많아가지고 이런 애들은 다 공원이익이 음수인데 음수인 애들 태만인데 근데 왜 얘네들을 전부 다 공원이익 음수라는 걸 가정하지 않지. 현실은 그런데 이게 회계사 시험이라는 게 현실을 반영하는 시험인데 왜 이따 굳이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 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이제 경제학적이나 좀 현실하고 좀 제일 동떨어진 시험이 저는 재무하는 시험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회계나 다른 것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회사가 되든 뭐가 되든 회사에 나와가지고
그런 업무 하시면 그대로 써요. 근데 재무관리는 이 회계, 이 이론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커요. 어쨌거나 우리 경제학에서는 공원이익이 음수인 회사들은요 셧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팔면 팔수록 손실이 크니까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공원이익이 음수인 회사는 경제학적인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고 재무관리도 넓게 보면 경제학의 한 분야예요. 자, 그래서 그죠? 공원이익이 음수인 회사는 없고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전체는 음수다. 맞다라고 보자. 자, 영업 레버리지도가 크다라는 거는 이게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작고 공원이익이 엄청 큰다는 거네. 영업이익 변화율에 비해 매출액의 변화율이. 자, DOL을 뭐라고 쓰냐? 그래, 맞나? 내가 기다린 Q하고 델타 Q, 또 매출액이 변화할 때, 그러니까 경기가 변동할 때 EBIT, 영업이익의 변동률인데, 자, 영업이익 변화율에 비해 매출액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맞나?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 매출액이 변동할 때 1만큼 변동하면 얘가 2보다 크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변화율의 매출액.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 말장난. B번 아니구나. 자, 레버리지 효과가 없어요. 고정비가 없으면 공원이익하고 영업이익은 같겠죠. 고정비가 0이니까. 이가 1이 되는 말이에요. 0과 1 사이가 아니다. 재무 레버리지도와 결합 레버리지도가 4일 때 우리가 DCL이 나오면 직관적으로 DFL 곱하기 DOL. DFL은 이제 재무고 DOL은 영업이죠. 자, 여기 보시오. 재무 레버리지 결합 레버리지가 각각. 그러니까 DFL이 4. 그다음에 결합 레버리지가 8. 그러면은 DOL은 2네. 그렇죠? 그럼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20% 증가한다. 이게 맞는 얘기네. DOL이 2니까. 얘는 맞는 얘기. 자, 재무 레버리지는 이자 비용 중에 영업 고정비의 비중 증가했다는 순이익. 영업 고정비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도예요. 이자 비용 중에 영업 고정비 비중이 말이 되나 이게? 이걸 읽어보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이자 비용 자체가 영업 고정비 말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틀렸죠. 재무 고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일부러 이제 문제 내기 싫었나 봐요, 이분이. 너무 이렇게 어불성설을 냈으니까. 틀렸어. 맞는 건 A하고 D. A하고 D에 해당하는 게 1번이네. 이렇게 풀어보세요. 저기 보시면 제 교재 연습 문제 좀 많아요. 그건 시간 날 때마다 풀어보시고 그러시면 좀 이론 이해하는 데 도움 돼요. 몇 문제 안 푸는데 시간 오래 갔네. 자, 우리 이제 이 1권 끝났네. 이 2권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 예, 수고하세요.